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있죠. 바로 국민건강보험의 무료 혜택인데요. 새롭게 바뀐 2026년 최신 정보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첫 번째 혜택은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혜택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환자가 낸 본인부담금이 본인이 해당하는 소득분위의 기준 금액을 넘어가면 초과된 비용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벌고 있는 수입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공단에서는 일부 부담금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돌려준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표를 보시면 이렇게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10분위로 나눠서 상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작년 병원비가 급여로만 500만 원이 나왔다면 자기 부담금 상한선이 90만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410만 원은 공단으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9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왔어도 부담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병원에서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본인의 소득 분위에 해당하는 상한액까지만 병원비를 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 곳의 병원이 아니라 여러 병원을 다녀와서 병원마다 병원비가 상한액보다 적게 나왔다면 과연 적용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서 상한액보다 적게 병원비를 냈더라도 1년 동안 낸 병원비의 합이 본인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했다면 다음 해에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1년 동안 병원비를 좀 많이 다녀온 것 같다, 그렇다 하시면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환급해주지 않으니 건강보험공단에 꼭 신청해 보셔야 해요. 그동안 힘겹게 내야 했던 치료비를 전화 한 통으로 또는 클릭 한 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겠죠. 신청하시는 방법 또한 알려드릴 테니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알려드릴 텐데, 신청하시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왼쪽 상단에 민원 서비스에서 서비스 찾기를 누르시고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또는 환급금을 검색하시면 이미지와 같이 신청하기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해당 버튼을 누르신 후 들어가시면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신 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나올 텐데, 아쉽게도 저는 환급금이 없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여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본인 부담 상한액 환급금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혜택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4년도부터 꾸준하게 지원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내 소득 수준 대비 제한적으로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해당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과거에는 연소득 15% 이상 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하셨지만, 현재는 기준이 변경돼서 연소득 10% 넘는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연소득이 2천만 원인 분이 10% 금액인 2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 과세 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7억 원 이하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기존에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줬지만 현재는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원금 한도 또한 연간 3천만 원 한도에서 연간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 보니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고 계셨다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잊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총 8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의료비의 80%를 지원해주고,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 초과 시 의료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난적 의료 지원 사업은 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지원을 해주지만
민간 실손보험이나 국가 지자체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이 수령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지원 비율을 다시 계산해서 지원해주고, 이미 중복으로 받으셨다면 그 부분만큼은 환수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고 최종 진료인 다음 날부터 180 이내에 신청해 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 방법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작정 방문해서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면 2번, 3번 발걸음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니 방문 전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에 전화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으셔서 방문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 혜택으로 세 번째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높은 암이나 뇌혈관, 심장, 중증 희귀질환 등에 대해서 본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인데요. 우리한테 이런 큰 질병들이 발생했을 때 치료기간이 길다 보니 병원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국가에는 이런 큰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병원비의 90% 이상을 지원해줍니다. 특히 26년도부터 보장이 확대돼서 70개의 신규 희귀질환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보장받을 확률이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산정특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대 질병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이 세 가지는 90% 이상을 지원해주고, 암을 예로 들면 산정특례로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례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해서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재등록해서 다시 5년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치료들은 비급여가 아닌 급여 항목만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즉 보험료가 지원되는 항목들을 말하고, 반대로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 큰 병에 걸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신 의료기술로 치료를 받고 최대한 빨리 완치되길 바라기 때문에 대부분 비급여 치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실손보험처럼 개인이 개별적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보험인 민간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대신 산정특례 제도에서 비급여 보장이 안 된다고 해도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받는 게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적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받게 되면 내가 받은 보험을 제외하고 지원해주거나 이미 받았다면 환수해 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 산정특례 제도는 내가 민간보험을 아무리 많이 가입했다 해도 혜택은 똑같이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비급여 부분만을 생각해서 준비하면 되는데, 이걸 바꿔 생각해보면 모든 의료비에 대해서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혜택 네 번째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에 전화하셔서 환급금 여부에 대해서도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혜택은 임신, 출산 지원 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고, 임신 1회당 1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지역에 해당하는 분만치약지는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 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 결제 등 혜택을 볼 수가 있으며, 사용기간도 확대돼서 출산일로부터 2년간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험이 없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손보험, 암보험, 운전자 보험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민간보험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해서 필요 이상의 민간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험은 나에게 만약에 있을 큰 경제적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목적인데,
모든 변수를 대비해서 모두 보장받으려 하기보단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혜택을 꼭 숙지하시고 부족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